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5월달 고3 학생들의 한국사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모처럼 만에 선사시대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참신한 느낌이 듭니다. 막바로 삼국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국가, 자, 소수리만, 광개토대왕, 장성 나왔으면 벌써 고구려 끝났습니다. 자, 근데 고구려라고 하는 거 금방 찾았고, 답이야 금방 찾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요번 달에 한능검 심화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치는 과정 동안 고구려하고 특히 백제 사이에 물고 물리는 관계가 굉장히 시험에 단골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수림왕이 그 앞에 왕이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근데 그 4세기 후반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를 하죠. 그래서 고구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소수림왕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기 나오듯이 율령을 반포하고 또 여긴 안 나와있지만 불교를 공인하고 또 불교를 수용이라는 말도 쓰고요.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또 건립하고 해서 다시 한번 나라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이제 고국 양왕인데 고국 양왕은 별로 시험에서 존재감이 없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4세기 이제 막바지에 걸쳐서 또 5세기를 넘어가면서 광개토 왕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딱 서기 400년에 이렇게 신라에 외가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광개토 대왕이 이때 신라를 도와가지고 외를 격퇴했고요. 이때 마침 외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금관가야도 같이 신라를 침입했는데 이렇게 광개토 대왕이 외를 격퇴하는 기회에 금관가야까지도 같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또 이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런 인과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때로 와서는요,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무역을 장악했다. 바로 이때 백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성 백제 수도가 함락이 되니까 백제는 결국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즉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이때가 475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서 소수리만 광개토왕 장수왕 시대, 또 거기에 맞물려서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 또 계로왕, 그다음에 문주왕 이런 시대들 같이 맞물려 가는 관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여튼 이게 고구려에 대한 거니까 금방 답 3번 찾을 수가 있겠죠. 바로 평양을 수도로 삼았다. 즉 원래 수도는 장수왕 때 이렇게 평양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국내성이었습니다만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서 이렇게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죠. 네. 자, 선지 1번 당백전은요, 조선 그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경복궁 중반할 때 발행했던 화폐였고요. 선지 2번 대조영 건국은 발해였고, 선지 4번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몽골 침입되었고, 선지 5번 22담요 왕족 파견, 이것도 거의 맨날 오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백제 특히 문해왕 때 이렇게 22담요의 왕족을 파견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네, 문제 2번은 빨리 가볍게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요 나라의 수도가 경주였다고 하니까 바로 요 나라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자료를 보면은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흔히 석가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 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 나왔습니다. 이 무구정광대다란이경이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죠. 네. 자, 하여튼 신라의 문화니까 금방 선지 1번 경주에 있는 석굴암 답 찾았습니다. 선지 2번 대종교는요, 아직 대한제국이 아직 망하지 않고 있던 1909년에 나철이 창시했죠. 네,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고요. 선지 3번 문왕왕릉. 네, 제가 방금 전에 선지 1번에 5번에서 22담도 왕족 파견 백제 문왕왕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제 백제는 문왕왕 때 이 공주 웅진의 문왕왕릉이 축조가 되었고, 그렇죠. 문왕왕이 죽은 다음에 문왕왕릉이 축조가 됐죠. 또 선지 4번 삼국유사야 고려 때 이련이 편찬했고, 선지 5번 후민정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갑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인데요. 이 자료 보면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고 있던 임금, 청군에 패배했다. 금방 병자호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은 이렇게 원래 임금도 강화도 섬으로 피난 가려고 했는데 강화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항복하고 말았고요. 강화도 역시 그 왕배라든지 왕자들이 피난 갔습니다만 강화도가 함락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로 이제 그 금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의 고전산문 6번째 강도 목유록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나왔었거든요. 바로 이 얘기가 이제 강화도로 그렇게 그 왕자들이라든가 또는 대신들 가족들이 피난가 있었는데 강화도가 청나라군에 함락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또 여성들이 또 억울하게 죽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여성 원혼들이 이렇게 달밤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분한 마음을
토해내기도 하고 신센탈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강도 목유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마침 딱 곁들여서 이렇게 금년 EBS 수특 고전 문학으로 나왔던 강도 목유록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그 치욕을 갚자 그러면서 또 청나라의 치욕을 갚자 바로 그게 북벌론이죠. 선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조가 항복한 다음에 왕자들 특히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갔다 온 다음에 효종으로 왕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청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북벌론이 대두가 되었었죠. 선지 1번 구미위원부는요,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구미가 뭐 지금 한국의 경상도의 구미가 아니고 구는 유럽 말하는 것이고 미는 아메리카, 미국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미주 지역에 설치됐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기구라고 할까요? 그렇고요. 구미위원부. 또 선지 2번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 이름이었죠. 선지 3번 강동육조 요거는 거란의 일제 침입 때 바로 서희가 소손영과 담판해가지고 강동육조를 획득한 것이고 선지 5번 청해진은 또 9세기 전반의 신라 장보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문제 4번입니다. 각 국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광덕준풍이라는 영어를 썼고 근데 연호 광덕준풍을 모른다 하더라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노비안건법 그럼 바로 고려 4대 임금 광종이 되겠죠. 그럼 광종 노비안건법 나오면 또 하나 빠진 거 있죠. 과거제 실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과거제 도입답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대가의 병합. 자 이 대가에 앞서가지고 먼저 금관가야가 법흥왕 때에 병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진흥왕 때 대가야까지 병합이 되었습니다. 선지 3번 수원화성을 축조는 조선 정조 때고 선지 4번 육조 직계제 시행. 자 바로 조선에서 육조 판서들이 의정부 정승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한테 보고하는 제도 역시 왕권을 강화하는 이미지가 있는 태종 때하고 세조 때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했죠. 선지 5번 쌍성총관부 공격. 바로 이건 공민왕 때 반원 정책의 하나로 잘 나오는 것이 쌍성총관부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문제 5번은요. 이번 시험 세트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68.9%를 기록했는데 별난에 대한 설명. 자, 그 별난 내용만 보면은 구식군인들은 받아야 할 급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바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 뭐 금방 이모군란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는데 이모군란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좀 잘 틀리는 선지가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좀 이따 보고요. 이렇게 구식군인들이 군관안을 뒤지면서 왕비 해묵을 찾았다. 바로 그 왕비 민씨는 이렇게 난을 피워가지고 저쪽 충주까지 피난을 갔었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모군란의 한번 영향이라든지 뭐 결과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지 1번이 이건 사실 오답인데요. 9번 신참의 원칙 표방했다. 9번 신참은요 대한제국 때 그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그 고종 황제가 취했던 여러 근대화 개혁 정책인데 이제 그거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죠. 9번 신참 옛것을 기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조한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 선지 2번 치안유지법은 이건 일제 강점기 얘기죠. 자, 치안유지법이 1925년도부터 시행됐으니까 뭐 치안유지법에 의해 가지고 탄압받았다 이 얘기는 1925년 그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3번 교정도감 이것도 오답으로 많이 선택이 됐는데요. 교정도감은 고려 때 최씨 무신 정권을 열은 바로 최충원이 최고 권력기구로 설치한 것이 교정도감입니다. 이건 뭐 조선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고요. 선지 4번도 마찬가지죠. 동북구성하면 요건 또 윤관이 별무반 만들어가지고 여진족 몰아내고 세운 거. 근데 뭐 4번은 별로 선택이 안 된 것 같고 결과적으로 답은 5번입니다. 이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 상민 순윤 무역장정이 체결됐습니다. 즉 조선하고 청나라 상인들 간의 그 장사에 관한 협정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왜 이모군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조선 정부 쪽에서 청나라 군대 불러들여가지고 진압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그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진 거하고 바로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서 청나라 상인들은 자유롭게 서울이라든지 내륙 지방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원래 일본이 처음 이제 개항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일본이 개항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정 거리 이상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항장에서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장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은 이런 일종의 뭐 무역에 관한 조약 같은 걸 체결함을 통해 가지고 더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하여튼 이것이 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밑줄친 이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상평 통보가 유통이 되었고 서민문화 하면 역시 조선 후기 때가 되겠죠. 자, 조선 후기 때 하면은 자 답은 뭐 금방 2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동법 즉 광해군 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정부에다가 공납으로 납부하던 것인데 그것이 대신 내주는 박납의 폐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땅 가진 사람들이 쌀이나 돈으로 대신 내게 하는 대동법이 광해군 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답은 2번 찾았고요. 저 선지 1번 회사령은요, 이건 저 일제 시대 때 특히 1910년대 또 대표적인 일제 때 정책입니다. 이 회사령이 공포가 된 거는 바로 한일합병이 있던 그해 1910년 12월에 공포가 됐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조선에서 회사 설립하려면 총독부에 그냥 신고만 하면 안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지 3, 300산업 요거는 또 한참 뒤에 그 6.25전쟁 이후에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중요한 이제 경제 상황입니다. 이 300이라고 하는 게 300, 그 300이 아니죠. 주로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흰색의 원료를 가지고 와서 그걸 원료로 삼아가지고 했던 공업을 가리킵니다. 즉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또 면방직, 하얀 목화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원재료가 흰색인 것들 주로 세 가지의 흰색의 원재료를 바탕으로 주로 공업을 공업 정책을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 그 공업을 가리켜서 300산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 선지 4번 전시권은 고려 전기 때 토지의 관료들한테 수조권 주는 제도였고요. 선지 5번 남면 북양 정책, 약간 생소한 용어인데요. 그 1930년대 전반에 이제 일제가 공업 원료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공업 원료를 증산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즉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또 북쪽에는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양털 가지고 공업 원료를 증산하려고 하는 그 정책으로 이렇게 남면 북양 정책으로 하면 1930년대 전반기에 일제강점기 경제정책, 특히 공업 원료 증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문제도 오답률이 55.8%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신간회와 신민회를 확실히 구별하지 못하면 잘 함정에 낚이는 문제인데요. 일단 자료를 보면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 나오면 금방 신간회라고 하는 걸 알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간회는 27년에 창간된 바로 일제강점기 때 국내의 최대 민족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타협적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좀 강령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간의 강령 익혀두면 좋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 일체 부인함. 자, 그래서 이 신간회 하면 흔히 잘 나오는 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했는데 그런 선지가 나오지 않고 이제 신간회가 창립하게 된 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선지 4번입니다. 정오의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바로 이 정오의 선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료에 나오듯이 이렇게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간회가 나왔을 때 흔히 나오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그 신간회 결성의 계기가 된 정오의 선언하고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신민회하고 헷갈리면은 결국 신민회가 답이 3번이거든요. 근데 신민회는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고 있던 1907년에 비밀 결사로 만들어졌고 또 신민회 회원들이 했던 교육활동으로서 이렇게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 또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 이렇게 해서 신민회 회원들의 활동으로 오산학교, 대성학교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선지 1번 진단학부는요 바로 실증주의 사학을 표방했던 진단학교에서 발행한 학부고, 선지 2번 부마 민주항쟁, 부는 부산이고 마는 마산이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던 79년에 바로 10월달 사망 직전에 그 대규모의 그 부산 마산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제명을 당하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도 겸해서 이렇게 부산 마산 지역에서 대대적인 민주항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하고 또 인과관계로 가끔 잘 나오는 선지라든가 개념이 유신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든지 뭐 그런 선지가 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건 말 그대로 조선어학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 다음 사건의 배경입니다. 정족산성 나오고 양원수 나오면 요거까지는 뭐 모를 수 있다고 치고요. 근데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 하면 바로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에서 또 활약한 조선 장수 이름 기억 나온 김에 양원수 또 장소는 정족산성 같이 또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 배경이니까 바로 병인밖에 금방 답 2번 찾았습니다. 이 같은 해 1866년에 또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대대적인 천주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또 그 와중에서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강화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죠. 자, 선지 1번 균역법은요, 영조 때 그 군포 두 필로 했던 거를 한 필로 줄여주던 그 제도가 균역법이고, 선지 3번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이거는 영남 만인수와 관계가 있죠. 즉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가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조선 책략의 내용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특히 그 많은 유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1881년에 대대적인 유생들의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위정 척사 차원에서의 대규모 상소가 영남 만인소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82년에 조선과 미국 간의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됐죠. 선지 4번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건 1차 갑오개혁 때 바로 개혁 정책을 총괄했던 정부기구가 군국기무처고, 선지 5번 유아도해군, 요건 한참 전에 고려 때 이성계가 그 권력을 잡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진 농민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조선 주재 일본국 임시대리공사가 아마 청나라한테 보내는 일종의 뭐 공문 뭐 그런 건데요. 자, 하여튼 이 농민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부, 태인 등을 장악했던 농민군, 그 다음에 조선 정부는 청해 원병 요청했다. 바로 동학 농민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점이요. 왜 조선 정부가 청해 원병 요청하니까 청이 군대를 보내려 한다면 우리 공사관, 즉 일본 공사관에도 전보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바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했던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갑신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가 동시에 그 출병해 있다가 텐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양국 군사 모두 다 조선 땅에서 철수하고, 둘 중에 하나 어느 한 국가 군인이 조선에 이렇게 출병하게 되면은 상대방 나라한테도 통보해줘야 된다. 바로 그런 내용이 텐진 조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게, 먼저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동학 농민군 진압해달라고 원병 요청해서 먼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도 이때다 하고 같이 조선 땅에 들어가고, 결국 그래서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거 찾아보면 답은 5번 잘 나오는 키워드 집강소가 되었습니다. 집강소가 나왔습니다. 즉 농민군이 이렇게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 전라도 지역에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적으로 설치한 것이 집강소가 되겠습니다. 네, 선지 1번 백두산 정계비, 이건 조선 숙종 때 바로 정계비라고 하는 게 조선하고 청나라 사이에 경계를 정하는 비석입니다. 즉 간도 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비석인데, 이제 그 정계비에 나오는 문구, 토문강 문구가 또 어느 강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걸 놓고도 또 논란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간도 문제랑 관련이 있고, 또 숙종 때입니다. 또 선지 2번 서경천도 주장했다. 이건 고려 때 묘청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고요. 선지 3번 안지성 전투 승리했다. 이건 고구려와 당나라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 연도 체크해 보자면 645년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한 것은 진울이죠. 네, 이 바로 진울하면 고려 때 바로 조계정을 창시한 바로 그 진울입니다. 근데 불교 개혁 운동 차원에서 그 했던 운동 이름이 수선사 결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입니다. 자, 신유인석이 전학께 글을 올립니다. 신은 국모의 원수를 갚고 전통을 보존하자. 자, 국모의 원수라는 게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왕비가 시해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을미사변이죠. 또 하나 이 전통 보존하자, 이 얘기가 이제 을미개혁 때 바로 단발령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생들이 싫어했던 거 머리 깎는 단발령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을미사변과 또 단발령을 포함한 을미개혁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이죠. 그래서 특히 유인석 의병장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위정 착사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 을미의병, 답 1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을미의병은 또 고종이 해산을 권유함에 따라서 해산하게 되었죠. 자, 선지 2번 육두품문은 바로 이건 신라 때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 3번 사림의 성장과 사화, 즉 무오사와 갑자사와 그런 걸 말하는 건 조선 전기 때가 되겠죠. 선지 4번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인데, 자, 백제 부흥운동하면 뭐 잘 나오는 인물들이 복신, 도침, 흑기상지 이런 사람들이고, 선지 5번 무신집권기 하층민 저항, 이건 대표적으로 이제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정에 난 그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번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11번입니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길게 자료로 노랫말이 나와 있는데 아랫부분 해설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토산품 애용운동, 즉 내살림 내것으로 이런 또 굉장히 유명한 구호가 있죠. 바로 이렇게 물산장려 운동이 되겠습니다. 20년대 전반에 바로 조선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국산품 애용하자 그런 운동이고, 중심 지역은, 처음에 일어난 지역은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것만 알면은 바로 그걸 주도한 단체 그대로 다 일본 찾으면 되겠죠. 조선 물산장려회가 주도했습니다. 자, 선지 2번 보겠습니다. 김구식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아까 전에 평양 천도 주장했다. 그것이 아까 몇 번에 있었죠. 네, 아까 전에 9번, 2번 선지에 바로 서경 천도 주장했다. 묘청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자료에 평양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답선지로 묘청의 난을 끌어온 것 같고요. 선지 3번, 일본의 황무지 개건권 요구 철회시켰다. 이건 1904년 보안의 활동이고, 선지 4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됐다. 이거는 이제 1898년 대한제국 때입니다. 1898년에 이제 워낙 외국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상권이 또 침탈되다 보니까 상권 수호 운동 차원에서 주로 서울의 시전 상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때는 일제강점기 때가 아닙니다. 대한제국 때고요. 선지 5번 모스크바 삼국위상회의의 결정 규탄. 이건 해방 이후의 얘기죠. 바로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 외무장관 모여서 회의가 있었고, 특히 여기서 이제 조선을 신타 통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특히 이제 그 신타 통치 결정에 대해서 우파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규탄하고 반대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12번 가신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배달하고 양기탕 나오고 끝났죠.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되겠고요.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은 바로 대한매일신보가 지원한 운동, 국채보상운동 늘 잘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뭐 나라빚 1,300만 원 갚자 그러면서 국채보상운동 자료 나오면 또 답은 또 대한매일신보죠. 여기서 이 양화진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 마포구에 있는 곳인데, 특히 양화진 역사공원에 이렇게 배달같이 이렇게 구한말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위해서 애썼던 외국인, 뭐 서양 선교사 이런 분들, 외국인들 묘역이 있습니다. 이제 선지 1번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한 신문은 바로 31년도부터 동아일보가 일종의 농촌 계몽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것이 분하로드 운동이고요. 이 물론 어원은 러시아에서 따온 것이죠. 선지 2번 독립문 건립의 영향, 이건 말 그대로 독립신문이었고, 선지 4번 천도교 기관지로 발행된 신문은 만세보입니다. 만세보는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1906년부터 발행이 되었습니다. 선지 5번 전태일 분신사건. 자, 이거는요 박정희 정부 때 197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는 벌써 대한매일신보는 뭐 일찌감치 다 폐간된 적 없었고요. 하여튼 박정희 정부 때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이렇게 전태일 열사가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분신했던 사건, 이건 1970년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입니다. 광무왕제 바로 고종이지 않겠습니까? 독살당했다는 소문, 장례식 보기 위해 상경, 탑골공원, 독립선언, 이런 거 다 키워드 모아보면은 3.1운동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뭐 3.1운동 얘기 나왔으면 거의 잘 나오는 답이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뭐 요번에 안 나왔고, 그 3.1운동보다 앞선에 있었던 바로 28 독립선언이 답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지 3번 이렇게 28 독립선언, 바로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쿄에서 발표했던 것이 28 독립선언이죠. 이렇게 28 독립선언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뭐 또 하나 들자면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제창한 것도 영향받은 것으로 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삼정 이정정 설치, 즉 1862년 철종 말년이죠. 이 임술 농립봉기가 워낙 삼정의 문란이 심해가지고 임술 농립봉기 일어나서 나름대로 정부가 삼정의 문란을 좀 고쳐보겠다고 설치한 기구가 삼정이정청이었고요. 선지 2번 원산 총파업,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1929년에 원산 총파업이 있었고요. 선지 4번 정방이 폐지되는 결과 가져왔다. 이 정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최충우는 교정도감을 설치했다고 그랬고요. 그 아들 최우는 또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공민왕 때도 폐지했고, 아마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폐지했다 다시 되살아났다가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건 정방 최후 정도만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했다. 이건 해방 직후의 일이죠. 원래 해방 전에 44년도에 여운형 선생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를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이 먼저 만들어졌고요. 근데 해방 직후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하고 치안권을 이양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 조선 건국동맹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일종의 확대 조직 개편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 이름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자, 바로 중일전쟁은 37년에 일어났고요. 결국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전반 일제가 전쟁에 광분하던 그 시기, 이렇게 쌀공출같이 뭐 인적자원, 물적자원
수탈 얘기 또는 뭐 민족 발살 정책 그런 게 늘 나옵니다. 바로 그런 키워드가 나온 것이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징용으로 군수 공장에 끌려가는 청년인데 혹시 이제 한능검에 대비해서 자 중일 전쟁이 37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공포가 됐죠. 그리고 이 국민 징용령은요 그 다음에 39년도에 공포가 됐습니다. 네, 그거 참고로 한능검 대비해서 좀 정리해봤고요. 선지 1번 토지조사령 공포. 자 토지조사 사업 아마 아까 전에 회사령과 마찬가지로 또 일제강점기 때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2번 그러니까 뭐 토지조사령 공포가 막 1912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 그러면 딱 1910년대 그것만 체크해도 충분하겠죠. 선지 2번 매소성 전투 이건 한참 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또 당나라군까지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나당 전쟁에 거의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매소성 전투가 먼저 675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676년에 바로 기벌포 전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당나라군을 한반도에서 물리친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홍경래 난 바로 이거는 1811년 순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북민 차별 그런 것이 원인이 되었고요. 또 선지 5번 경부고속도로 개통. 자, 이거는 또 박정희 정부 때 70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15번 각 군사 조직에 대한 것 역시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부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왔고요. 국내 진공작전 또 충칭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충칭 도시 키워드가 나왔고 김구주석 지청천 총사령관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1540년에 조직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한국광복군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헷갈려서 모른다 하더라도 임시정부 산하 군대다. 그러면 금방 여기 하나는 국내 징후작전이고 늘 나오는 것이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건 이제 미군하고 같이 협력한 것이 아니고 영국군과 같이 협력한 것이죠. 하여튼 임시정부 그다음에 한국광복군 국내 징후작전 또 인도 미얀마 전선 늘 잘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선지 1번 스시마섬 정벌 이거는 뭐 세종 때 이종무 시켜가지고 스시마섬 정벌했고 선지 2번 베트남 전쟁의 파병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이죠. 네, 그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부대 이름은 뭐 청룡, 맹호, 백호 그런 부대 이름 만들어서 파병했습니다. 또 선지 3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이거는 바로 10년대에 국내에서 비밀 결사 조직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군사 조직이라고 하긴 그렇고 비밀 결사 단체죠. 독립의금부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했다. 이거는 바로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 또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이런 부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16번 이 국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흔히 이 국회에 대한 설명하면 늘 나오는 게 제1대 국회. 다른 말로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제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재헌국회. 바로 재헌국회의원들을 선출한 총선거가 바로 48년도 50총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7월 17일에 헌법 공포해서 이제 다음 달에 7월 17일에는 또 재헌절이 달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헌국회 문제가 나오면 늘 잘 나오는 것이 이렇게 선지 5번 같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했다. 또 하나가 이제 농지개혁법 제정했다. 이 둘만 단골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잘 나오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나왔으니까 답이야 쉽게 찾았는데 이제 혹시나 좀 어렵게 헷갈릴 만한 선지가 선지 3번입니다. 발제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 개헌안 내용보다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개헌을 한 것이 이른바 발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95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8년도에 일대 국회, 재헌국회의원이 처음 뽑혔으니까 그럼 1952년도에도 계속 이 일대 국회의원들이 활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재헌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 5월에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다시 한번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많이 좀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어려워지니까 그 대통령 선거제도를 국민 직선제로 바꾼 내용이 바로 발제 개헌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재헌국회가 아니고 바로 2대 국회 때 1952년 6.25가 한창일 때가 되겠고요. 선지 1번 비변사야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선지 2번 홍범 14조 같은 건 이건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반포한 것이죠. 이렇게 조선은 이렇게 정치개혁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반포한 것이 2차 갑오개혁 때 반포한 것이 홍범 14조고요. 선지 4번 관민공동회 자이 독립협회가 개최했던 대중집회가 만민공동회인데 거기에 정부 고위관리가 참석한 것이 관민공동회였습니다. 1898년도였고 그 바로 관민공동회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안으로 채택한 것이 헌의 6조고 헌의 6조 중에 또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뭐 중추원을 의회 비슷하게
개편하자, 바로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하여튼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다 연결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갑니다. 자, 17번 민주화운동에 대한 건데요. 키워드가 3.15 부정선거, 또 김주열 학생 죽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요건 바로 4.19 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19 혁명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다는 것, 선지 4번 답 쉽게 찾았습니다. 자, 선지 1번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다. 이건 말 그대로 형평운동인데, 이 혹시 그 형평운동이 이제 내용이 그 백정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법적으로야 뭐 백정 신분이 없어졌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백정 신분이었던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백정 신분에 대한 차별 철폐 그런 그런 운동 차원에서 형평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형평운동이 조선시대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1923년에 이렇게 형평운동이 경남 진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요. 그걸 주도한 단체 이름이 조선 형평사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4.13 호원조치에 반발했다. 자, 4.13 호원조치라고 하는 거, 이건 1987년도 6월 민주항쟁할 때 나오는 키워드죠.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당시 헌법에 따라 가지고 간접선거로 선출하겠다. 그런 조치 이름이 4.13 호원조치고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면서 대대적인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이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87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선지 3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 주었다. 이건 뭐 또 그 같은 해 1919년에 있었던 바로 한국의 3.1운동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선지 5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했다. 이건 또 신군부 얘기 나오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밑줄 친 대통령 재임 기간인데요. 첫 줄,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통해서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 은행 거래 같은 거 하면서 남의 이름 빌려갖고 하지 말고, 또 가명 쓰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거래해라, 그런 얘기인데, 자, 이 금융실명제가요, 김영삼 정부의 첫 해 1993년도에 발표가 됐고, 이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정식으로 국회를 열어가지고 법률의 형식으로 이렇게 법을 통과시켜서 금융실명제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국회를 열고 또 법 통과시키는 절차 거치게 되면은 또 다 비밀이 사나가게 하게 되면 많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국회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뭐 그런 그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헌법에서 이런 그 긴급 명령 그런 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도록 그런 제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습니다. 하여튼 김영삼 정부 기간에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 주로 경제대에서 자주 나오는 게 선지 5번 같이 이렇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했다가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가입은 199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지 1번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이건 그 박정희 정부 때 얘기죠. 72년 12월에 공포가 됐고요. 선지 2번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건 고려 공민한개 개혁 정책이고, 선지 3번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되었다. 인데 이 동양척식주식회사 하면 흔히 일제강점기 때에 비로소 설립된 것으로 오하기 쉬운데,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을 때인 1908년에 이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908년 설립됐고요. 선지 4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되었다. 자, 이건 박정희 정부,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67년부터 그렇게 5년 단위로 쭉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19번 갑니다. 19번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인데, 뭐 첫 줄 북한군 기습 납치하면 금방 6.25 전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선지 1번 답 찾기 쉽습니다. 유엔군 참전했다.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2번 장용영 설치, 이건 조선 정조 때 왕실 친위부대고, 선지 3번 아관파천 단행, 이것도 조선 때 얘기죠. 바로 그 아까 전에 을미사변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을미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고종이 신비한 위협을 느끼니까 1896년 2월 달에 이렇게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 아관파천이고, 선지 4번 간도참변장, 아까 전에 그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하고 봉도 전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일본군이 독립군 부대한테 대패하고 나니까 이제 그 독립군의 근거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간도 쪽에 조선인 마을들을 막 초토화시키고 학살한 사건이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1920년의 일이었고요. 선지 5번 제너럴 셔머너 사건, 요건 또 신미양후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근데 신미양후는 신미년 71년도에 1871년도에 있던 사건인데, 그 원인이 되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 즉 평양에서 대동강으로 들어왔던 그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 상선을 평양 시민들이 불태우고 침몰시킨 사건, 이거는 아까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1866년에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은 지 5년 후에 12년에 71년에 이 미군이 역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 신미양해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 시기 즉 통일 노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분단 이후 처음 만나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했다. 바로 딱 2000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고요. 이때 정상회담 결과 발표한 선언 이름이 바로 선지 5번 같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자료 통해 가지고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 쉽게 정답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선지 1번도 그렇고 다 전부 이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정부 수립 때 이후에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선지 1번 대한국 국제는요. 이건 대한국은 대한미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1899년이고 바로 고종이 이 대한제국은 뭐 황제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걸 다 가진다는 거는 전제군주 국가라는 걸 강조한 내용이 대한국 국제였고요. 선지 2번 강화도 조약은 뭐 1876년도 다시 한번 연도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선지 3번 국가총동원법 제정됐다. 아까 전에 제가 중일전쟁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일전쟁 그 다음에 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선지 4번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됐다. 이건 46년도 일이죠. 해방 다음 해에 바로 이거하고 이제 인과관계로 앞전에 있는 것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즉 조선에서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소련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일단 1차 회의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인사가 모여가지고 조직한 위원회가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달 고3 학생들의 교육청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모두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